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대사 건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기관계, 그렇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통합적 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폐물에 관한 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버려지는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고요.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 이제 전체 문제 틀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 문제 안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고 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테마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네요.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사람의 소화계와 호흡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간과 폐 중 하나이다. 당연히 A가 간이고 B가 폐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 A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이런 거 하잖아요.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화작용은 당연히 일어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관계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세포 안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맞는 거. 애매한 건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들은 맞는 지문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문제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은, B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디귿,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나에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 이 영양소들은 어때요? 그렇지, 우리 몸 전체에서 사용되죠. 그러니까 나에서도 당연히 사용되지. 그렇죠? 세포가 살려면 그 영양소들을 세포호흡에 이용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닮은 꼴 문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과 물질 이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간과 폐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뭐 기억이 폐고요. 니은이 간이겠죠. 기억의 세포에서 ATP가 합성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ATP는 어떻습니까? 모든 조직 세포에서 다 합성이 돼. 그치? 그러니까 호흡기에 있는 기관들은 당연히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조직들은 조직세포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ATP 당연히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라고 했습니다. 간의 기능 중 하나가 뭐야? 요소 합성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산소와 포도당은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에 공급된다. 그쵸? 그래서 기체 운반, 영양소 운반 다 누가 한다? 순환계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점 수능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이다. 학생 A, 대사성 질환은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야. 얘기 잘했네요. 맞고요. 대사성 질환은 모두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해. 그렇지 않죠. 생활 습관 때문에 또는 노화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뭐 유전적 원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 가가 당연히 소화계일 것이고, 나는 순환계, 다는 호흡계, 라는 배설계.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가에는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있다.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뭐죠? 간. 간은 뭐죠? 소화계.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요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요 가 옆에 위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 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다. 여기 보면 가에서라는 뭐다?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가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소화계에는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이 있다. 그러니까 기관은 간이잖아. 그러니까 소화계에는 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거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착각해서 틀리면 어려운 문제 맞춰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여기서 2점 날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도를 문제를 풀어도 점수지만 쉬운 문제도 점수예요. 똑같이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히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됩니다. 니은 다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나로 이동한다. 그치? 산소가 들어와서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그러니까 맞는 말. 다음 디귿. 가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라를 통해 배설된다. 그렇습니다. 가에서 흡수되지 않은 건 어떻게 될까? 흡수 안 됐으니까 그냥 방출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 대변으로. 그렇죠? 콩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틀렸어. 기억 니은. 정답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지문이 괜찮아요. 그렇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볼게요. 그린 가는 정상 혈관에서의 혈액 흐름과 혈관 단면을 나는 혈관벽에 물질 X가 쌓여 좁아진 혈관, 콜레스테롤 이런 거 되겠죠. 혈액 흐름과 혈관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콜레스테롤은 X에 해당한다. 맞죠? 고지혈 혈증에 의해 나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맞는 말. 나와 같은 상태는 동맥경화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혹시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그림은 소화된 3대 영양소의 흡수 과정과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의 체내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지방과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간폐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보이니까 기억은 뭐겠어요? 아미노산이겠죠. 그러면 간은 간이겠죠? 그리고 나가 콩팥이 될 겁니다. 다음 그럼 니은은 뭡니까? 지방이겠네. 그럼 다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함께 버려집니다. 그럼 어디예요? 폐네요. 이렇게. 기억. 탄소, 수소, 산소는 기억과 니은의 공통 구성 원소이다. 맞죠? 아미노산은 CHON. 그렇죠? 지방은 CHO. 그러면 CHO가 공통 구성 원소. 맞는 말. 포도당은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가와 나는 모두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콩팥은 배설계인데 간은 배설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죠. 자, 이제 5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 H2O는 가와 라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자, 물은 어디와 어디로? 그렇죠? 호흡계와 배설계. 맞는 말이죠. 호흡계를 통해 수증기로 나가죠. 다음 니은. 다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모두 일어난다. 이건 거의 맞는 말이라고 다 봐야 됩니다. 왜? 모든 기관계에는 조직세포가 있잖아. 그래서 동화, 이화 다 일어나는 거야. 디귿. 가와 다에서 흡수된 물질은 가,
기체죠. 산소겠고요. 다. 이거 영양소겠죠. 어디를 통해?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를 운반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이 문제 좀 괜찮네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폐와 콩팥 중 하나이며 가나다라는 혈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A는 폐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A를 거쳐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치? 다른데 안 들리죠? 그렇죠? B는 어떻습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소장으로도 갈라지고 B로도 갈라지고 다리로도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콩팥. 그렇죠? 이거는 폐순환. 그렇죠? 나머지는 체순환. 이렇게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폐, B는 콩팥.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지나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 농도 분의 가를 지나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 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폐를 지나서 나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산소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지. 폐를 지나면서 산소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의 산소 농도보다 나의 산소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큰 값을 갖죠. 그럼 1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죠? 다음 디귿. 식사 후 고혈당 상태에서 인슐린이 작용하면 혈액의 단위 부피당 포도당 농도는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혈관이 라고 나오는 혈관이 다야. 그렇죠? 인슐린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간에서 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뭐 합니까? 저장합니다. 그렇죠? 그럼 포도당이 라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는데 그중 일부가 저장됐다고. 나머지만 다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에서가 낮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틀린 말. 그럼 기억만 맞아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팍팍 실수하지 말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어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CO2, H2O,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 그럼 기억은 폐로만 배출되네요. CO2겠죠? 니은은 폐로도 배출되고 콩팥으로도 배출됩니다. 그럼 H2O야. 그치? 다음 디귿은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뀌죠? 그럼 이건 뭐겠어? 암모니아 NH3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 니은은 CO2이다. 틀렸고요. H2O입니다. 니은 디귿은 단백질의 소화산물이 세포호흡에 이용될 때 생성된다. 맞죠?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생기죠. 맞는 말이고 과정 가와 나에는 모두 순환계가 이용된다. 과정 가는 뭐야? 영양소 운반. 과정 나는 뭐야? 산소 운반. 그렇죠? 영양소, 산소 전부 다 어디로 운반돼? 혈액에 녹아서 운반돼요. 그렇죠? 그래서 순환계가 이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겠군요. 다음 8번 볼게요. 사람의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에너지가 사용된다. 당연한 얘기. 그렇죠? 기초 대사량은 성별, 나이, 체구성 성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높으면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높으면 그러면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렇지. 근데 대사증후군의 가장 주된 원인은 비만이란 말이야. 그렇죠. 소화
소비보다 뭐가 많을 때, 섭취가 더 많을 때 보통 대사증후군이 걸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는 될 수 있겠지만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라고 봐야 돼요. 8번의 정답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간과 콩팥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고 혈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간동맥, 간정맥, 콩팥동맥, 콩팥 정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간은 간이고 나는 콩팥이고 그쵸? 그러면 간으로 들어가는 거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가니까 간동맥이겠죠? 그러면 기억은 간정맥이겠고요. 그 다음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 디귿이잖아요. 이게 콩팥 동맥, 콩동. 다음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 그렇죠? 이거는 콩팥 정맥이 되겠죠? 콩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 혈관 이름 우리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 혈중 암모니아 농도는 혈액 A에서가 혈액 B에서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간에서 뭐가 일어나지? 그렇지. 암모니아가 뭘로 바뀌어? 요소로 전환되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혈관에는 암모니아가 많았는데 나오는 혈관에는 암모니아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A에서가 낮다. 맞는 말이 되지. 그렇죠? 9번의 기억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 당뇨병 환자에서 하루 동안 디귿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 분의 리을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혈액 디귿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과 리을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이 같아야 돼요. 왜? 당뇨병 환자가 아니면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배출되죠. 그러면 혈액 C의 포도당량보다 혈액 D의 포도당량이 적어야 돼. 그렇겠지. 왜? 포도당이 버려지니까. 요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이 많고 리을을 흐르는 혈액의 포도당량은 적어지니까 전체 값은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혈액 C에서가 혈액 D에서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혈액의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죠. 그러니까 콩팥으로 들어갈 때는 요소가 많았는데 콩팥에서 나올 때는 요소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혈액 C가 많고 혈액 D가 적은 겁니다. 혈액 C에서가 적다라고 썼으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간을 기준으로 간동맥과 간정맥, 그렇죠? 암모니아 농도, 요소 농도, 그 다음에 포도당 농도 이런 거. 그렇죠? 콩팥을 기준으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그렇죠? 포도당량, 그 다음에 요소량 이런 것들요. 그렇지? 요거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며 표는 기관계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일어난다. 소화계네요. 나.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질소노폐물을 배설계로 운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계. 다.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호흡계. 이렇게 되겠죠. 기억. 기억에는 물의 이동이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야?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이렇게 되는데 배설계와 순환계 사이에 뭐 있어? 그치? 혈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도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가에는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있다. 가에는 간이 있죠. 소화계에는 간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있어요. 디귿. 기관지는 다 해석한다. 호흡계의 기관지까지 포함되죠. 기관지, 폐포.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볼까요? 그림은 사람 몸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을 표는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중 과정 ABC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계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렇죠? 직접 관여하는 기관계 수가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볼까? 여기 보면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어. 문제 읽을 때 이거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막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빠져있지? 그래. 소화계가 빠져있다. 이렇게. 그러면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된 다음에 어디까지? 조직세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뭐가 관여할까 생각해보면 소화계하고 순환계가 관여한다고. 그렇지? 하지만 여기는 어때? 소화계가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는 기관계의 수가 뭐냐?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기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산소 어떻습니까? 산소는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이렇게 해서 이동하겠죠. 그렇죠? 호흡계, 순환계는 여기 호흡계하고 순환계 다 있으니까, 그렇지? 직접 관여하는 수가 2개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B가 됩니다. 그럼 디귿 어떨까? 물, 그렇죠? 세포 결과 발생한 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가? 일단 순환계는 관여하겠죠? 그 다음에 호흡계로 배출되기도 하고 배설계로 배출되기도 하잖아. 물은. 그러니까 이게 3개의 기관계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것만 알면 문제는 금방 풀리죠. 기억, 디귿은 B다. 틀렸고요. 니은, 기억에는 소화계와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계에는 연수를 조절 중추로 하는 기관이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호흡이잖아. 그렇죠? 호흡계. 그 다음에 이거 순환계잖아요. 얘네들의 호흡 속도나 심장 박동 속도 조절하는 거 누가 하죠? 그렇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하죠. 그렇죠? 그 중에 부교감신경이 연수를 조절 중추로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되겠어요. 호흡 조절, 연수. 기억나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점 마지막 문제.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혈액순환 경로에 있는 기관을 거치는 동안 혈액 성분의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기관 ABC에는 간, 폐,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혈액 기억에서 비읍은 각 기관에 직접 연결된 혈관을 지나는 혈액이다. 하고 기관 ABC,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여기는 아무 힌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ABC가 뭔지 유추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 양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억에는 CO2가 적고 니은에는 CO2가 많아. 그럼 이거는 일단은 폐는 아닙니다. 그렇죠? 폐는 어떻게 돼? 폐를 지나기 전에 CO2가 많았는데 폐를 지나고 나서 CO2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CO2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폐하고는 반대 순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아니다 일단. 그렇죠? 그다음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디귿에서가 리을에서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귿에는 요소가 적었는데 리을에는 요소가 많아졌어. 그러면 요소 합성하는 기관이겠지. 기관 B가 뭐다? 간이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 A는 일단 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 B는 간이에요. 그럼 기관 C가 뭐 해야 된다? 이게 폐여야 되죠. 기관 A는 뭐가 돼야 돼? 콩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기억. A는 항인형 호르몬의 표적 기관이다. 콩팥 맞고요. 니은. B는 소화계에 속한다. 간 소화계. 맞죠? 디귿.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 양분의 O2 양은 비읍에서가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비읍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돼요. 그렇죠? 비읍은 폐를 지나가 난 혈관이죠. 폐정맥. 그렇죠? 폐정맥은 CO2 줄어들고요. 폐동맥에 비해서 O2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값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비읍에서가 미음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딕은 맞습니다. 3개 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3점 테스트 1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초 대사량을 표는 17세인 철수와 영의 1일 권장 섭취 에너지량과 3대 영양소별 1일 섭취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자료 분석이에요. 그렇지? 기억. 체표 면적당 1일 기초 대사량은 17세 남자가 17세 여자보다 높다. 그냥 17세 이렇게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남자가 여자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 니은. 철수의 1일 기초 대사량은 2700kcal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철수는 1일 권장 섭취 에너지량이 27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2700이라는 건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초 대사량은 뭐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 그다음에 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 이런 거를 다 합쳐야 그렇죠? 1일 대사량이 나오게 되거든. 그렇죠? 그만큼 1일 권장 섭취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700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디귿. 1일간 섭취 에너지량분의 탄수화물로부터 얻는 에너지량은 철수가 0이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섭취 에너지량이 얼마죠? 다 합치니까 얼마? 3200이네요. 철수는 3200 중에서 2000을 탄수화물로부터 얻었죠. 영희는요? 전체 얼마? 2000. 2000 중에 얼마를? 1000을 탄수화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3200분의 2000이 2000분의 1000보다 더 크잖아. 철수가 0이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네? 기억 티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을 띈다. 노, 초, 파. 자,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다음, 콩즙 증류수 2% 요소용액 오줌을 준비합니다. 바로 볼게요. A, 증류수니까 중성, 초록색. 그 다음에 B, 요소용액, 연두색이에요. 이거는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죠. 그러니까 산성은 산성인데 뭐야? 약산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줌도 연두색이네. 역시 약산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증류수에다 콩즙을 넣었어요. 콩즙, 얘는 산성이야. 그렇죠? 근데 이 콩즙과 요소용액이 만나니까 뭘로 바뀌었어? 염기성으로 바뀐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죠? 요소가 콩즙 속에 있는 효소 뭐야? 유레이스와 만나 요소가 분해돼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고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죠. 그래서 푸른색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오줌을 가지고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푸른색, 염기성. 그 말은 뭐야? 오줌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요소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죠. 기억. 암모니아 용액은 증류소보다 pH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용액은 염기성이죠. 그렇지? 산성 쪽으로 갈수록 pH가 내려가고 염기성 쪽으로 갈수록 pH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중성보다 염기성은 pH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그 틀린 말. 니은. 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유레이스. 맞죠? 디귿. E와 F에는 모두 암모니아가 있다. 그치? 요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생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4번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P가 하루 동안 섭취한 3대 영양소의 양을, 그림은 P가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에너지량은 각각 1g당 4kcal, 지방의 에너지량은 1g당 9kcal이다. 됐고요.
기억은 다양한 생명을 활동을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량이야. 그럼 뭘까요? 활동 대사량이겠죠. 니은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야. 그럼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되겠습니다. 기억. 기초 대사량이 활동 대사량보다 크다. 크네요. 맞는 말. 니은. 탄수화물을 통해 얻은 에너지량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50% 이상이다. 라고 그랬네. 그러면 이거 곱하기 4 해보면 되겠네. 360에 4 곱하면 1440이죠. 120에 4 곱하면 480이네요. 80에 9 곱해야죠. 지방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720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합치면 얼마야? 2640. 이렇게 되네. 그럼 50% 이상 맞네요.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P가 현재의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모를 지속하면 체중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게 에너지 섭취. 에너지 소모는 요거 다 합치면 되죠. 1625, 625, 250. 합쳐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2500. 자, 그럼 뭐가 커요?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크네. 그럼 살찌겠네. 그죠?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뒤가 틀린 말. 정답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그림 가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정상인과 어떤 당뇨병 환자 P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자 베타세포니까 호르몬 기억이 인슐린, 호르몬 니은은 글루카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그림을 한번 보면 혈중 기억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했죠. 그렇지. 어쨌든 이거 인슐린이죠. 정상인하고 환자 P를 비교해 보면 환자 P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갔을 때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 정상인보다 적죠. 그렇지. 이 사람 뭐예요? 당뇨병 환자다. 그렇죠?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량이 잘 안 줄어들겠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 니은은 글루카곤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이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P의 혈중 기억 농도를 C1에서 C2로 높이면 혈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어때?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그치? C1에서 C2로. 그러면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막 들어가 버려. 그럼 혈액 속의 포도당은 줄어들겠죠. 이게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에 5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 가는 두 지역 A와 B에 사는 사람에게서 연령에 따른 일일 대사량을 나는 정상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에서 연령에 따른 일일 대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 볼까요? 가에서 20에서 36세인 사람의 평균 일일 대사량 분의 36에서 44세인 사람의 평균 일일 대사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에서 가니까 A가 B에 비해서 어떤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0에서 36세이면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크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36에서 44세까지는 A 그래프가 이렇게 B 그래프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지? 그럼 A에서가 작네요. 그렇죠? 그러면 A에서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군요. 그렇죠?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겠네.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억 틀린 말 돼요. 이거 이해 갈까요? 그렇죠? 다음 니은 나에서 20세의 비만인 사람은 20세의 정상인 사람보다 하루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고 했는데 20세 기준으로 보면 정상인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디귿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일일 대사량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면 쓰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군요. 그럼 비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 이거 맞는 말 되겠어요. 그럼 디귿만 맞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계산이 복잡한데, 그쵸?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체중이 60kg인 성인 남자 P의 하루 동안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에 대한 자료다. 일단 몸무게는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식사를 통해 얻는 에너지 섭취량,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활동 시간, 성인 남자의 기초대사량, 1시간에 체중 1kg당 1kcal 에너지를 소비.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줬죠. 기억볼까요? 일일 대사량 중 기초 대사량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일 대사량하고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 우리가 다 구해봐야 돼요. 그럼 기초 대사량 먼저 구해볼까요? 기초 대사량은 1시간에 1kg당 1kcal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은 60kg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60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나와요. 얼마가 됩니까? 1440 나오는군요. 요게 기초대사량이 되겠고요. 그럼 일일 대사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시간, 활동 에너지량, 요건 걷기 3.0이라는 건 1시간 걸을 때 킬로그램당 3.0 킬로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거죠. 이거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TV 시청 1시간 했네요. 그렇죠? TV 시청은 1시간에 1.1이니까 1.1 이렇게 되겠고, 축구는 1시간 했는데 8.5, 여기 8.5. 걷기는 1시간 했는데 3.0, 여기 3.0 이렇게 쓴 거겠죠. 식사는요. 1시간에 1.8, 근데 식사하는데 3시간입니다. 그럼 이거는 1.8 곱하기 3시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5.4. 그 다음에 기타는 1.5인데 몇 시간? 8시간이네요. 그럼 1.5 곱하기 8시간 12 나오나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공부는 10시간 공부했네요. 공부 열심히 했네요. 공부하는데 얼마? 1.8. 1.8 몇 시간? 10시간. 18이 되겠군요. 다 더해볼게요. 얼마야? 18에다가 12 더하고 48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킬로그램당 48이에요. 근데 이 사람 몸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지? 60kg이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48. 그러면 얼마 나와? 2880이 나와. 그렇죠? 이게 뭐야? 일일 대사량이야. 그럼 일일 대사량 2880 중에, 그쵸? 기초 대사량이 얼마? 1440. 그러면 절반이 되죠. 그렇지? 일일 대사량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야?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 더하기 기타 이렇게 됩니다. 이 기타가 뭐야? 뭐 소화 흡수에 이용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이 절반. 그러면 활동 대사량과 그 다음에 기타 합쳐서 절반.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했는데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니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은 축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축구는 얼마야? 8.5. 그렇죠? 근데 공부는 18이죠. 하루 기준이니까. 이제 축구는 1시간, 그 다음에 공부는 10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축구가 높지만 공부를 10시간 했으니까 하루 동안 소비한 거는 공부가 더 많습니다. 이거 틀린 말 되겠고요. 디귿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체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850 더하기 990 더하기 825 얼마입니까? 266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많아?
아, 섭취보다 소비가 많네? 그럼 체중이 증가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체중이 감소하겠네.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정답 1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 대사 파트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강부터는 이제 신경, 그렇죠? 신호의 전도와 전달. 자, 이 부분을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